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고대 역폭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제조사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가 좁혀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업계의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고금리의 카드 대금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그룹이 CJ 올리브영의 2대 주주인 글렌우드 PE에 매각했던 지분을 다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올리브영은 승계자금 마련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고 있는데 CJ가 이를 합병할지 상장에 다시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등 허회장의 지시가 이뤄졌는지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며 제조사 간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의 HBM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적어도 AI 경쟁의 첫 번째 열전에서는 뒤처졌다며 다만 삼성전자가 상반기 차세대 HBM을 양산하면 이전 세대 HBM 칩처럼 1년이 아닌 분기 정도만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세대 HBM은 5세대인 HBM3E를 말합니다. 업계 1위 SK하이닉스는 지난달 말 8단 HBM3E 양산을 시작했고 미국 마이크론 역시 2월 HBM3E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내로 12단 HBM3E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 HBM3E 품질을 검증하고 있다며 제품 옆에 서명을 남기는 등 엔비디아의 검증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HBM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도 삼성전자에게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이 서버 투자들이 재투자를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D램, 낸드 플래시 다 올해는 가격 상승을 하고 HBM의 시장은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올해 많이 증가를 했고 이미 올해 주문은 밀려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다고 전망이 됩니다. 지난달 열린 국제반도체 컨퍼런스 mem콘 2024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HBM 출하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9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 꾸려진 HBM 원팀 태스크포스에 이어 최근 HBM 개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신용카드 업계의 지난해 실적이 전년 대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전업카드사 중 현대카드를 제외한 7곳은 모두 전년보다 부진한 실적을 거뒀는데요.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카드 대금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여 올해는 수익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약 2조 3,700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가량 줄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비용이 상승하고 연체율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카드사 중 현대카드 단 한 곳만 순이익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현대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6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습니다. 현대카드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건전성 관리 강화와 애플페이 도입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6,20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3.2% 줄었습니다. 삼성카드는 순이익 2위를 차지했지만 1년 전보다 100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BC카드와 우리카드의 당기순이익은 반토막 났습니다. BC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755억 원으로 전년보다 49%가량 감소했습니다. 우리카드 역시 전년보다 순이익이 45% 넘게 줄었습니다. 카드사들의 연체율도 전년보다 악화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카드사의 연체율은 대략 전년 대비 0.3%포인트에서 0.6%포인트대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현대카드의 지난해 연체율은 0.97%로 전년의 1.09%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네이버 페이니 카카오페이니 이런 페이들로부터 경쟁 압박도 굉장히 세지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은 실적 개선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카드사들은 올해 역시 좋은 실적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CJ그룹이 CJ 올리브영의 2대 주주인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에 매각했던 지분을 다시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CJ그룹의 오너 4세의 승계 작업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CJ그룹이 최근 CJ 올리브영의 2대 주주인 글렌우드의 지분을 다시 사들였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글렌우드는 2021년에 CJ 올리브영의 지분 22.6%를 4,100억 원에 이제 인수를 하면서 2대 주주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최대 주주는 CJ로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CJ그룹 오너 4세인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경영 리더가 11%, 장녀 이경우 경영 리더는 4.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CJ 올리브영이 3년 전 사모펀드인 글렌우드에 매각했던 지분 22.6% 중 절반을 자사주 형태로 다시 사들이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각에선 CJ 올리브영이 22.6% 전체를 사들인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회사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글렌우드에서 투자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분 절반의 매수를 결정했으며 매수 한도상 절반이 최대치여서 11.3%를 인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각 주체인 글렌우드가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CJ 올리브영의 인수 한도가 글렌우드 지분의 절반인 만큼 이제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인수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글렌우드가 올리브영의 지분을 매수할 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기업 가치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 글렌우드가 이제 올리브영의 지분을 인수하던 당시에는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글렌우드가 보유한 지분을 재인수하면서 책정한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는 3조 5천억 원으로 3년 새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글렌우드가 올리브영의 11.3%의 지분을 얼마에 팔았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기업 가치가 크게 증가한 만큼 이제 수천억 원의 차익을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글렌우드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럼 올리브영이 상장을 대신 좀 CJ에 합병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앞서서 올리브영은 상장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2022년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이 적정한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IPO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하지만 글렌우드가 이제 상장 전 지분 투자 개념으로 투자했다가
회사가 투자금을 조기 회수했기 때문에 IPO 대신 이제 지주 회사인 CJ가 올리브영을 합병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현 회장의 두 자녀는 자연스럽게 올리브영의 주식을 지주사 지분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올리브영이 이제 다시 상장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이재현 회장의 두 자녀가 올리브영의 지분을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CJ 지분을 사들이거나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이제 올리브영 상장 그리고 지분 처분, CJ 주식 매입이라는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두 자녀가 승계를 위한 지주사 지분 확보를 위해서 합병과 상장 중에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합병의 경우에는 올리브영 상장으로 인한 중복 상장 리스크는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합병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리브영 관계자는 IPO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습니다. 허 회장은 검찰로부터 지난달 3차례 걸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25일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출석 불응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등 허 회장의 지시가 이루어졌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데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먼저 구속 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예술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제품의 서사를 강조하고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랜드 철학 경험을 제공하는 등 아트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출시한 G90 블랙. 고급스러운 블랙을 만들기 위해 제네시스 개발팀은 한국의 수묵화를 참고했습니다. 먹의 농담과 점, 선으로 이뤄진 겸재 정선의 수묵화, 금강 전도가 G90 블랙 개발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경기도용인 제네시스 수지에는 G90와 함께 단색화 대가, 정창섭 작가와 윤형근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의 콘셉트인 블랙과 대비되거나 융화되기도 하는 단색화 작품을 통해 블랙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겁니다. 소비자는 G90를 보러 가는 길목에 전시된 대형 단색화 작품을 감상하며 차량의 콘셉트인 블랙의 매력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이같이 예술을 활용한 아트 마케팅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이미지를 각인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술과 미술, 미적 감각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고급스러움과 브랜드 마케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술과 자동차를 접목한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볼보 레이디스 살롱을 열어 여성 소비자들에게 자연 친화와 심플함이 담긴 브랜드 철학, 스웨디시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스웨덴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플라워 클래스, 도슨트가 곁들여진 아트 토크쇼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스웨디시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한국 타이어는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의 아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기 웹툰 작가 기안84와 함께 협업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기안84가 작업한 랩핑 차량과 협업 아크릴 작품인 구름이, 오브제 한타스를 전시하며 예술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금융권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 당국의 주문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장과의 조찬에서 내부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 준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홍콩 H지수 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7월 3일부터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직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 통제 대상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제도인데 무엇보다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명시해 내부 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초 밝혀진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의 100억 원대 배임 사건뿐 아니라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금융권 내 횡령, 최근 금융권을 뒤흔드는 홍콩 H지수 ELS 사태가 내부 통제 이슈에 불을 지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를 차등적으로 나누어 최대 1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한 법률 검토, 준법경영부 등 관련 부서 신설, TF 발족 등을 통한 로드맵 마련에 한창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주사 가운데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 도입 계획을 밝혔고 다른 금융사 역시 도입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책임 소재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규정한 후 수정 보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업무 영역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임원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거나 충전을 막는 등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DL-ENC가 세계 최초로 건물용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는 데 최대 8시간이 걸리는 것을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가 작동합니다. 장치는 레일을 통해 차 아래쪽으로 들어가 물을 분사합니다. 불을 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배터리팩에 구멍을 뚫어 물을 분사하기 때문에 빠른 진압이 가능합니다. 그간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이었습니다. 배터리팩까지 물이 닿지 않아 화재를 진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DL-ENC가 선박 기자재 전문 중소기업인 탱크테크와 건물용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력한 수압으로 드릴을 돌려 전기차 바닥과 배터리를 뚫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했습니다. 강력한 수압이 필요한 만큼 건축물을 지은 건설사와 중소기업이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결과물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우려로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하거나 충전을 막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총 주차 면수 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불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겁니다. 이 시스템은 소화 장치에서 레일을 통해 진압 장비를 화재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동식 외에도 고정식, 수동식 등 3가지 형태로 구성돼 각 건축물 형태와 주차장 여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DL-ENC는 이 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편한 세상 아파트 현장에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3세대 신형 스포츠 고급 세단 파나메라가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는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신형 파나메라 터보 E 하이브리드와 파나메라 4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파나메라는 광범위한 디지털 기능과 인상적인 디자인, 역동적 성능, 주행 편의성, 더 강력해진 전기 모터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히 터보 E 하이브리드는 파나메라에서 선보이는 4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4리터 8기통 터보 엔진과 190마력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 기존보다 성능이 개선됐습니다. 순수 전기 주행 거리는 최대 93km에 달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가속하는 데 3.2초가 걸립니다. 파나메라4는 2.9리터 6기통 터보 엔진 성능을 개선한 모델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5초가 소요됩니다.
파나메라4는 오는 5월부터 파나메라 터보 2 하이브리드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인구, 기후, 기술 등을 주제로 미래 대응 금융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족식에서는 금융업계,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구조와 기후 변화, 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기술 도약 등 경험해보지 못한 메가 트렌드, 즉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며 TF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 민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인구, 기후, 기술 분야별 TF를 구성하고 TF 운영 지원을 위한 미래금융 추진단도 신설했습니다. 각 분야별 TF는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 성장과 지원 방안, 금융 소비자 보호 부문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하반기 공개 세미나 개최와 관련 대책 발표 등을 통해 규율 체계를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에 힘입어 3년 만에 시가총액 500조 원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66% 오른 8만 5천 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회장 승진 이후 첫 회신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경질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을 내정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10년간 글로벌 올해의 차를 가장 많이 배출한 완성차 그룹으로 등극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2024 월드카 어워즈에서 기아 EV9이 세계 올해의 자동차, 현대차 아이오닉5N은 세계 올해의 고성능 차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화학섬유공업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상주인 조현준 회장은 평생 효성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었다면서 자신보다는 회사를 우선하고 회사에 앞서 나라를 생각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9도까지 오르는 등 올봄 들어 가장 따스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고 일부 제주와 남해안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전라도와 경남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충청과 경북으로, 오전에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면 차츰 그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남해안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최고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전라와 경남에 20에서 60, 충청과 경북은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많게는 최고 1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이 19도,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수도권은 오전 한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한낮 기온 속초와 강릉 11도로 오늘과 비교해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낮 최고 기온 광주 17도, 대구 15도에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오늘보다는 덜 따스하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낮 동안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